이어서 지금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크레딧 아그리콜 홍콩의 마크탱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크탱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께서는 20년 이상 한국 시장의 선박금융 관련 선박투자회사, ECA금융, 해운펀드 등 다양한 구조화 금융 기법을 맡고 계십니다. 요즘 해양 부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친환경 선박 및 ESG에 관련된 그린 파이낸스, 그리고 이제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인데 오늘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인 shipping finance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AI가 아니라는 것 방금 확인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발표에 실수가 있었네요. 다들 화면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장님, 그리고 동료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화상으로나마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17차 해양 포럼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쁜데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 블루테크노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정말 완벽하게 모든 해운 금융업에서 지난 몇 년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외항선에 대한 선박 금융인데요. 부산이 정말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그리고 조선업의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ING에서 첫 번째 발표자는 저의 친한 동료인데요. 해운 금융 부문이 오늘 어떤 현황에 있고 또 다양한 자본적 그리고 능력적인 면에서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자면 저는 ESG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해운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레딧 아그리콜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3년간 몸을 담았던 조직입니다. 해운 금융에 있어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기관인데요. 1,400척의 선박을 포트폴리오에 두고 있고 65명 정도의 해운 전문가가 전 세계에서 클라이언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운업의 탈탄소화에 정말 의지가 강하고 우려도 큽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탈탄소화의 장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에 부족한 부분. 네,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도 조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계법입니다. 어떤 해법들을 선주 은행들이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은 이미 가장 탄소 효율적인 상품 수송 방식입니다. 하지만 선박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 배출의 3%를 해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동시에 한 국가 독일이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양에 맞먹기 때문에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좀 감추기 어려운 분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해운업에서 탈탄소화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IMO의 개정된 전략이 지난 7월에 나왔습니다. 더욱더 야심찬 탈탄소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이것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한다라는 것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목표이고요. 더욱더 엄격하게 하위 목표와 기준을 2030년, 204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포사이돈 원칙의 창립 멤버 중 하나로서 크레딧 아그리콜도 IMO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금융은 주로 은행이 여전히 담당하고 있고요. ECA 그리고 또 리스 회사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씨가 작은 거 죄송합니다. 너무 눈을 찡그리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날 해운은행 상위 40개 은행이 총 포트폴리오 2,800억 달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대비 1,000억 달러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은행들이 전 세계 탈탄소화 이니셔티브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해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거의 사실상 모든 그 주요 해운 은행들이 포사이돈 은행 또는 넷제로 은행 연합 또는 둘 다에 가입을 하였는데요. 포세이돈 원칙은 30개 은행, 약 해운 금융의 2천억 달러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가입을 했고, 넷제로 은행 연합에는 더 큰 134개 은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나침반 또는 어떤 시계 또는 타이머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상에 이러한 도구들이 필수적이듯이 이러한 원칙들과 또 기구들이 우리 선주들의 탈탄소화 노력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어떤 자금을 색깔별로 분류를 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상위 모든 해운은행의 대출 능력들을 봤을 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포사이돈 원칙 또는 이 넷제로 은행 연합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에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국책은행이나 ECA, 리스 회사이고 모두 다 유명하며 각자의 탈탄소화 지침과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선주도 여러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선박금융을 얻을 수 있냐, 시장이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간과하시는 점이 은행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과연 해운 금융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침이 나와 있고 또 정책들을 지향점으로 삼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렬이야말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인 그 자금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충분한 자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탈탄소화 전망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금 지출 부분들을 지금 푸른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약 1,100에서 1,500억 달러, 거의 2,000억 달러까지 매년 카펙스로 요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빠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연료 공급, 또 육상 인프라는 제외하고 선박에 대해서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리스 회사 현황을 보면 자금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늘어나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200에서 900억 달러 정도가 매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뿐만 아니라 또 보조적인 어떤 시설에 있어서도 줄어들 그 갭이 있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거의 900억 달러의 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주들의 경우에는 미래는 결국 선단의 탈탄소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을 보면 수주 현황, 신조선 수주 현황을 보면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사상 처음으로 흥미롭게도 대체 연료로 운항이 가능한 신조선에 대한 수주가 전통적인 연료로 운항되는 신조선에 대한 수주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인데요. 녹색도 전환 연료 로 인해서 배출량이 중장기적으로 선박에서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도적인 업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 우측에 나와 있는 51%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연료로 운항 가능한 선박인데요. 더 흥미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기 파이 차트 보시면 그 앞서 보셨던 51%를 더 세분화한 것인데요. 그 51% 중에 40%는 LNG 선박입니다. 전환 연료이죠. 그리고 8%는 메탄올, 3%는 LPG,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비중인데 배터리가 좀 더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지금 뭐 내륙 운항선이라던가 아주 그런 단거리 운항선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장거리를 운항하는 외항선의 경우에는 이 LNG가 압도적인데요. 여기서 암모니아가 빠져 있습니다. 암모니아야말로 아주 유망한 연료이고 IEA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이죠. 가장 인기 있는 대체 연료로서 2030년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등장을 빨리 하게 되면 이 차트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2, 3년 내로 크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한 어떤 연료라는 해법 외에도 선주들 그리고 용선주들이 활용을 해서 선단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효율을 높이려는 그런 해법들이 있습니다. 작은 전통 선박을 보면 사실 이러한 선박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대체 연료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습니다. 작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연료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해법이 아닐 때는 개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레고 배를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여기서도 참 재미있습니다. 온갖 개조 장비가 한 선박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항 관련한 세일 관련된 것, 윤활유 관련된 것, 그리고 녹색 추진체, 러더나 프로펠러의 첨단화. 재미있는 그림인데 동시에 절대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 모든 장비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담보를 잡을 것이며 유동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암모니아 연료로 운항을 하는 새로운 선박에 100% 투자를 하고 끝내는 게 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렬을 시킬 수 있을까요? 선주들도 함께하고 또 금융 조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한 그리고 유의미한 탈탄소화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신조선은 건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조 노력도 100%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과 또 수명을 대대적인 개조 이후에도 늘려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 저감 비용을 계산할 것인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고위험입니다. 스팟 거래 선박은 어떨까요? 충분히 수익을 내서 수명이 다하기 전에 감가상각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명확한 해법은 더 많은 정책은행들과 ECA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개조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을 도와서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고 부분적인 어떤 대출 보증을 해준다거나 다른 상품들 이미 기존의 상품들 신조선에 제공하는 상품들을 개조해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정책 지침에 따라서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개조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 집약적인 것이고 또 중소형 어떤 지역적인 조선소에서 활발하게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탄소화 비용입니다. 수주 비중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다양한데 많은 부분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조가 부족하고 일부는 좀 하향세인데요. 3년 내로 LNG선이 더 많이 BLCC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시면 드라이버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선단 대체에서 더 많은 건조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선박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개조를 해서 화물 그 수요를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 연료선, 뭐 개조선, 전통선 모두 쓰일 텐데 수요 측면의 어떤 자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은행이라든지 자금을 조달해 주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존의 예산을 올바른 프로젝트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자금원을 파악해서 이 부족 부분을 메우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속 가능한 금융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고 계신데요. 또 여기서 뭐 일단 결론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크레딧 아그리콜은 2003년에 처음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2010년에 지속 가능 뱅킹 팀을 마련했고 작년에 전 세계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즉 해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은 것이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운업은 탄소 감축이 어렵고 기술적인 해법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인 발전이 나타나면서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수익금 활용 상품이 있고 지속 가능 연계 대출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출을 받는 기관이 돈을 쓰느냐에 따라 나뉘어 있는 것인데요. 수익금 활용을 해서 뭐 제로 탄소 배출 제로 뭐 기관을 구입을 한다던가 그래서 친환경적인 혜택에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 연계 대출은 대출을 받는 대출자가 성과 목표를 기업 차원에서 달성을 하도록 요구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수익금 활용 부분을 보시면 기술이 연료라든지 개조에 있어서 많이 발전을 해서 채택이 되고 있고 분명히 앞으로 10년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녹색 어떤 친환경적인 수익금의 활용에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연료 선박은 뭐 풍력 단지처럼 뭐 이렇게 대체 연료 어떤 재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또 탄소를 저감하기 어려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가능 연계 대출이나 채권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PI를 설정해서 지속 가능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대화입니다. 은행과 대출 기관 사이에 대화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저희 클라이언트보다 더 업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 고객께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탈탄소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유념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별로 다릅니다. 그린워싱은 회피해야 하고 또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IMO의 경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보면 지속가능 연계 대출이 더 인기가 많은데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되면 선주들은 구체적인 자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받을 것이고 또 자본시장, 뭐 정책은행들이라든지 ECA들이 이러한 선주과 차주들에게 더 저렴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해운업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 살펴보면 전체적인 지속가능 금융 상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지난 5년대로 10배 정도,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녹색 대출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커져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병목이고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늘리기 위해서 신기술을 활용해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해운 탈탄소화의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미래의 자금 조달 부족분, 자본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은 제공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선주들과 은행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심찬 IM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발표를 통해서 또 패널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흥미로운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Mr. Mark Tang,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네, 마크탱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매년 한 200억 불에서 한 900억 불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금융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참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의 배경과 종류, 구조와 절차, 시장 규모, 동향 등을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